안녕하세요. 꿍꿍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국 광저우 캔톤 페어 이것만 알면 편하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중국 광저우의 캔톤 페어 1기를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3년 만에 나오다 보니까 사실 감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나올 때 어쨌든 코로나 이후 시기에 이제 처음 나온 거다 보니까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출국 전에,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런 제가 알고 있는 팁들, 그리고 제 노하우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캔톤 페어를 처음 참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캔톤 페어를 많이 참가해 보셨던 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좀 감이 떨어졌다. 이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시간을 가져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 캔톤 페어 중국 출국 전에 준비 사항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뭐 전부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용 비자, 우리가 상용 비자 이제 중국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중국 비자가 이제 제대로 오픈된 지가 올해 3월 달에 오픈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가 너무 깁니다. 대기가 너무 길기도 하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실제 가서 지문 등록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이 상용 비자 같은 경우는 게다가 이런 거래처 쪽에서 이제 그 초청장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절차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거래처가 중국 쪽에 아직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관광 비자로 오셔도 됩니다. 관광 비자로 오셔도 되는데, 제 주변에 보면 관광 비자로 오셔서 전시회 잘 다니시는 분들 요번에도 계속 뵙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 비자로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관광 오시는 것처럼 얘기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아무것도 안 물어봤대요. 제가 관광 비자로 오신 분들을 몇 분한테 여쭤봤는데, 뭐 이쪽 이 통관이래요. 그 처음에 이 출국하고 그리고 여기 중국 입국할 때 뭐 물어봤냐 그랬더니 전혀 그런 거 물어본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용 비자보단 관광 비자가 받기가 쉬우니까 캔톤 페어 처음 오시는 분들, 혹은 두 번째, 세 번째 오시더라도 그냥 좀 귀찮다. 그 인비테이션 받고 초청장 받고 이런 거 귀찮다라고 하시면 관광 비자로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게 좀 많이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 그냥 중국 출국하면 됐거든요.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지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PCR 검사하는 병원을 알아놓으시고요. 48시 출국하는 시간, 출국 비행기 시간 대비 48시간 이내 PCR 검사지가 있으시면 돼요. 제출하는 건 아니고 확인만 합니다. PCR 검사지 꼭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위챗은 무조건 깔으셔야 됩니다. 위챗은 중국에서 쓰는 카카오톡 같은 거로 보시면 되는데, 이 위챗에서 건강신고서를 QR코드를 해서 미리 신고를 해 놓으시면 공항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위챗은 무조건 까셔야 된다. 위챗 아이디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위챗 건강신고서 QR코드 네이버에서 쳐보시면 바로 나오니까 그걸로 미리 신고를 해 놓으신 상태에서 공항을 오시면 훨씬 편하게 오실 수 있다. 제가 요번에 중국 가는데 요거 PCR 검사지 현관 앞에다 두고 안 갖고 와가지고 고생 좀 많이 했죠. 예, 그래서 리무진 타려고 하다가 못 타고 집에 와서 PCR 검사지 가지고 택시 타고 인천공항까지 갔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 좀 이런 거 까먹지 마시고 한번 좀 미리 체크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중국에서는 좀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나 이런 페이들 QR코드로 인식해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금을 쓸 수는 있는데 현금에 잔돈이 없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현금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분위기도 해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미리 좀 감지한 상태에서 이 알리페이를 깔았고요. 알리페이에 그 비자 카드, 제가 갖고 있는 비자 카드 하나 등록했는데 요거 꽤 쏠쏠하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안 되는 경우는 못 봤어요. 물론 많이 사용한 건 아닙니다. 세 번, 네 번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이 알리페이 깔고 거기에 이제 비자 카드를 제가 등록했는데 그걸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요렇게 우선은 미리 하나 좀 해놓으시고, 당연히 현금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위안화 환전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잔돈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0위안짜리보다는 50위안짜리도 좀 챙겨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네 은행 쪽에서 환전을 하신다고 하면 10위안짜리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10위안짜리도 좀 챙겨갖고 오시고, 만약에 공항 쪽에서 하신다 그러면 100위안, 50위안짜리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서 50위안짜리를 좀 많이 환전해 오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심칩 미리 좀 챙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로밍으로 하셔도 되지만 로밍으로 하셔도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는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근데 로밍으로 하면 돈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아예 이게 유심칩을 사갖고 왔거든요. 요새는 이심도 있어가지고 이심으로 사시면은 배송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심 그 가능한 기기들이 있거든요. 최신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심이 가능한 모델은 이심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이심으로 할까 유심칩으로 할까 하다가 전 여유가 있어서 그냥 유심칩으로 했습니다. 옛날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이 유심칩이 하루에 4기가까지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4기가를 뭐 제한 없이 쓸 수 있고 하루에. 그리고 카카오톡이라든지 유튜브,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원래 이런 게 중국에서는 안 됩니다만 그 이 유심칩으로 하게 되면 이제 VPN으로 자동으로 우회가 돼서 그런 것들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심 칩 요거 미리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온도가요, 제가 어제 낮에 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덥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완전 저희 한여름. 그래서 반팔 반바지는 필수인데, 물론 당연히 전시장을 돌 때는 반바지보다는 개인적으로 그 긴 면바지를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반바지는 다리에 털도 드러나기도 하고요. 반바지 입고 근데 전시장 도시는 분들도 계세요. 바이어 분들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공장 입장에서 봤을 때 반팔은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반바지를 입고 오면 조금은 그냥 이렇게 괜찮아 보이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바이어 분들이. 그래서 반바지보다는 긴 면바지를 전시장에서 좀 입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는. 근데 긴 면바지 같은 경우는 전시장에서 입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건 전시장 내부는 시원합니다. 거기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기 때문에 전시장 내부는 시원한데, 전철역에서 전시장 이동하는 거, 전시장 바깥이 엄청나게 덥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잠깐 이동할 때 그냥 막 땀이 나는데, 저는 땀이 워낙 많은 편이어서 그래서 넥 선풍기, 그 목에 거는 선풍기 있죠. 그런 거 있으시면 갖고 오시면 좋고, 핸드 선풍기 이런 거 있으시면 갖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수많은 부스들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백팩도 좋긴 한데요. 백팩 계속 메고 다니면 힘듭니다. 나중에는 우리는 되게 많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제가 하루에도 계속 2만 보 이상씩 걷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캐리어 겸 백팩도 좋고 캐리어를 아예 가져가셔도 좋고요. 근데 그 캐리어를 가져가게 되면 뭐 다른 쪽에서 좀 이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캐리어 겸 백팩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캐리어 겸 백팩을 예전에 사가지고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캐리어 겸 백팩 뭐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으면 한번 구매하셔도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출국 전에 그런 것들을 알아봤으면 숙소는 어떡하냐? 이 광저우 아시겠지만 캔톤 페어 이런 전시회 기간에는요, 호텔들이 워낙 빡빡하고 비싸기도 하고 잡기도 힘들어요. 근데 호텔의 장점은 있죠. 그 대부분 그런 호텔들이 그 전시장까지 셔틀을 운영하고요. 셔틀 타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호텔을 선호하진 않아요. 이렇게 전시장 올 때는 한인 민박 쪽을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있는 데도 한인 민박인데요. 한인 민박 같은 경우는 물론 호텔보다 더 싸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셔틀보다는 우선은 전철이나 이런 대중교통 혹은 택시, 간혹 택시 이용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그냥 전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현지 가면 셔틀로 왔다 갔다 하면 그런 대중교통도 이용 못 해보고 뭐 이런 문화들을 못 느껴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예전부터 해외 나오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랑 좀 잘 맞더라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인 민박에 전철 타고 다니고 있어요. 전철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저는 저랑 잘 맞습니다. 제가 있는 민박집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을 그냥 한식을 제공해요. 그리고 하루 1박에 2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그 가성비는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이게 한인타운 쪽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뭐 정보 얻기도 용이하고, 민박집 사장님이나 혹은 또 같이 숙박하시는 사장님들과 이제 어떤 어울림, 그리고 뭐 어떤 그 전시장의 정보, 광저우의 정보 같은 걸 나눌 수 있는 게 이런 한인 민박집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호텔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텔 가시면 호텔이 훨씬 깔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셔틀이라는 또 장점, 그리고 아침 조식이 또 거기 또 맛있는 데는 또 맛있잖아요.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편하신 대로 한번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호텔을 하시든 한인 민박을 하시든 이제 전철을 타고 가신다라고 하시면, 이 전철을 타고 가시면은 보통 한인타운 요 wen징로에서 가는 걸 말씀드리면 2호선을 타고 가다가 창강이라는 데서 이제 8호선으로 한 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전시장 쪽으로 가는데,
전시장 쪽에서 두 개의 역이 전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는 이게 칭강 이스트인가요? 칭강이라고 읽는 게 맞나요? 칭강 이스트랑 파저우 두 역이 둘 다 전시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전시장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만 아실 텐데 이게 이제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A 지역이나 D 지역, C 지역 갈 때는 여기, 그리고 B 지역을 갈 때는 파저우 전시장이 제일 낫습니다. 그 역으로 따지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만약에 가셨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진강 이스트 이쪽에서 내리시는 게 더 좋아요.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지하철 타실 거면 지하철 광저우 지하철 앱 미리 다운 받아서 가세요. 저는 이제 한자에 까막눈이다 보니까 그 영어로 돼 있는, 한자도 써 있지만 영어도 써 있는 그 지하철역 이름이 이렇게 써 있는 그 앱을 다운 받아서 가니까 저는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캔톤페어 이제 참관 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캔톤페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배지 사전 등록 하셔야 됩니다. 배지 사전 등록 하시고, 그 다음에 배지 수령을 하러 가는데, 가능하면 전시 전날 가세요. 전시회 날 가셔가지고, 요번에 전시 첫 시작하는 날, 정말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 많아요. 뭐 4시간, 5시간. 엄청 오래 기다리고 너무 덥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날 가가지고 너무 쉽게 받았거든요. 저는 배지를 잃어버려가지고 새로 신청했는데, 저는 전시회 전날 가서 그냥 가니까 20분 만에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시회 당일날 가신 분들 좀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리고 이 전시회 요 배지 수령하시려면은 본인 증명사진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찍어 가시면 좋습니다. 핸드폰 내에 본인 증명사진 이런 것들 좀 사진 찍어놔 주세요. 그래야 이 배지 수령할 때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증명사진이나 이런 것들 좀 미리 찍어 놓고 핸드폰으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심은 전시장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점심시간에, 그리고 우선 맛이 별로 없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걸 싸가거나 사실 맥도날드를 추천드리거든요. 개인적인 겁니다. 뭐 중국 음식, 기름진 음식 뭐 그런 거 좋아하신다라고 하시면 드셔도 되는데, 기름진 음식, 중국 음식 맛있는 건 맛있잖아요. 근데 그 전시장에서 먹는 것들은 제가 하나같이 다 맛이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주로 맥도날드 이용하거든요. 근데 맥도날드랑 스타벅스가 전시장 안에 있긴 한데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 저희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맛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맥도날드나 이런 그 스타벅스를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신강 이스트라는 전철역이 있어요. 이 역에서 A 출구로 나가면 전시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C 쪽이나 D 쪽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전시장 반대쪽 큰 길가 건너편이거든요. 그쪽에 전시장 건너편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가서 아침을 한 번 더 먹습니다. 그 민박집에서 아침을 먹었지만 맥도날드 가서 뭐니 아, 제가 이제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 또 아니면 또 시간적으로 좀 요게 좀 받기도 해서 맥도날드 가서 한 번 식사를 더 하고요. 저는 햄버거를 사갑니다. 하나 포장을 해가지고 가방에 넣어놨다가 전시장 돌다가 1시, 2시쯤 좀 배고플 때 있거든요. 그때 또 먹습니다. 그게 저는 제일 낫더라고요. 괜히 뭐 밥 먹으러 가네 이러면서 사람들 막 기다리고 뭐 맛없는 거 먹는데도 막 기다리는 거 이런 거보다는, 혹은 맥도날드 먹는다고 진짜 막 거기서 막 줄 엄청 길게 서는 거보다는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만의 팁입니다. 8호선 신강 이스트 역에서 전시장 쪽 사람들 많이 나가는 그쪽 A 출구로 나가지 마시고 CD 쪽으로 가다 보면 전철역이랑 맥도날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맥도날드 들어가셔서 미리 사가시면 좋습니다. 저는 아침 한 번 더 먹었다. 미리 배를 든든하게 하고 돌아야 훨씬 효율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캔ton페어 이제 도시다 보면 당 떨어집니다. 하루 2명 이상씩 걷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코바라든지 혹은 초콜릿, 뭐 커피, 물 같은 거 미리 마트에서 준비를 하시면 좀 편하긴 하고요. 아, 이거 좀 귀찮다 하면 거기 안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도 조금 비싸게 사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귀찮다고 하시면 안 사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돌아다녀 보니까 그냥 마트 간 김에 월마트 여기 근처에 있어서 좀 몇 번 갔었거든요. 갈 때는 이렇게 조그만 거 사갖고 가니까 훨씬 낫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시장 쪽은 비싸기도 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사람들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그런 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캔톤 페어 이제 이렇게 전시장 도실 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데, 정말 막 열에 차가지고 정말 많이 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무리하지 마세요. 전시 5일이잖아요. 물론 뭐 전시 일정 5일 다 안 보고 하루 이틀 보시는 분들은 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 5일을 만약에 다 보는 일정을 보셨다고 하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50분 관람, 10분 휴식. 저희 학창 시절에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50분 수업에 10분 휴식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오래 장기적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저로 그냥 제 예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뭐 50분 관람 10분 휴식을 하지만 요 10분 휴식을 할 때 뭐 초코바를 먹을 때도 있고 물이나 뭐 초콜릿 커피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돌았던 부스, 제가 혹시 상담했던 부스, 제가 기억할 만한 부스들 같은 경우 그걸 다시 한번 좀 기록을 했거든요. 정리를 하고 명함들 정리하고 이런 걸 하니까 좀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캔톤 페어 관련돼서 제가 이 출국 전 준비 사항이랑 그리고 캔톤 페어 숙소 그냥 제 개인적인 좀 의견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캔톤 페어 참관하실 때 팁 같은 거, 뭐 전철역, 뭐 맥도날드 점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그 전시회 캔톤 페어 춘계 봄에 이제 2기 오시는 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거 보면서. 그리고 3기 분들도 제 거 보면서 한번 점검하시면 저는 좀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주 오셨던 분들도 오랜만에 오다 보면 좀 감이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영상 보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서로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